직장 생활을 하는 30대 여성 환자분이 여러 가지 문제로 발이 불편해서 오셨습니다. 걸을 때 발 뒤꿈치가 아프고 종아리가 땡기고, 앞꿈치에는 굳은 살과 함께 통증이 있고, 발가락은 찌릿찌릿 저리면서 타는 듯한 느낌이 있고, 또 걷다 보면은 자주 발을 삐끗삐끗 접질린다고 하셨습니다. 나도 그런데 내 얘기네 내 얘기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료 과정을 전격 공개합니다. 댓글로 본인 상태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온라인으로 진료 상담은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은 각자의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발이 네. 좀 아픈데요. 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음, 발 처음 이렇게 디뎠을 때 발바닥이 아프고요. 발 뒤꿈치 쪽이. 네, 특히 네. 뒤꿈치에 통증이 네. 많이 오고, 그다음에 평소에도 조금만 이렇게 서 있거나 네. 걷거나 해도 네. 발바닥이 아프고, 네. 이제 걷고 나면 막 이렇게 종아리랑 이런데 음. 발목부터 해서 좀 땡기면서 네. 많이 뭉치는 네. 편이에요. 네. 앞꿈치도 좀 아프세요? 앞꿈치도 조금 앞꿈치도 좀 아프고 아픈 주로 것 뒤꿈치가 같아요. 아프고 네네. 종아리까지 땡긴다. 네. 네. 혹시 발을 자주 삐끗삐끗 하시기도 하나요? 네, 평소에 네. 그냥 이렇게 걷다가 뭐 어디에 걸리거나 어. 그런 것도 아닌데 가다가 혼자 발목이 좀 이렇게 꺾여가지고 평지에서도? 네네 자주 좀 이렇게 삐끗삐끗 얼마나 자주 삐끗하세요? 주에 2회, 3회 뭐 이 정도. 일주일에 두세 네. 번 정도 삐끗삐끗 하신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발 좀 볼까요? 신발 벗고 좀 올려놔 보세요. 거기 앉으셔가지고, 네. 예. 주로 아프신 데가 요 뒤꿈치 부분. 네. 여기 굳은 살도 두 번째 발가락 밑에 굳은 살도 be기고. 네. 발바닥에 굳은 살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굳은 살이 베기는 건 그 부위로 체중이 많이 쏠린다는 뜻인데요. 발뼈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나 발바닥에 살이 너무 없어서 거기가 많이 베기니까 굳은 살이 생기는 겁니다. 또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이 뻣뻣한 경우도 굳은 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걸을 때 여기 좀 아프세요? 가끔? 좀 타는 느낌? 타 들어가는 느낌? 네, 그런 찌릿찌릿하세요? 느낌. 네, 맞아요.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어요? 네네. 여기는? 아파요. 여기 아프세요? 네. 다리가 저리고 화끈화끈하세요? 저리지는 않아요. 제가 잠깐 이렇게 하고, 자, 제가 이렇게 만져보고. 여기 아프세요? 네네.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네. 참지 말고. 네. 여기 아파요? 네, 아파요. 발가락 사이를 누른 상태에서 발볼의 양쪽을 쥐어서 압박을 했을 때 통증이 있거나 찌릿찌릿한 증상이 있다면 지간신경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으로 가는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앞꿈치가 화끈거리거나 찌릿찌릿한 증상을 나타내는 병입니다. 네, 정면을 보고 한번 편안하게 한번 서보세요. 어깨 넓이로 벌리고. 정렬을 앞에서 이렇게 한번 보면요. 네. 다리가 약간 이렇게 휘어 계세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약간씩 오다리가 있기는 한데 지금 다리가 조금 휘면서 발까지도 이렇게 좀 휘어 계세요. 발의 문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체중을 딛고 서 있을 때 다리와 발의 전체적인 정렬 상태부터 봐야 합니다. 발의 정렬이 정상이라면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11자로 나란히 하고 섰을 때 정면에서 발 뒤꿈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앞에서도 뒤꿈치가 많이 보이죠? 발이 전체적으로 약간 휘어 있으면서 뒤꿈치가 안쪽으로 많이 돌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뒤꿈치가 보이는 겁니다. 안 보여야 될 뒤꿈치가 까꿍하고 보인다고 해서 까꿍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거울 보고 체크해 보세요. 뒤에서 보면 다리의 정렬 상태가 더 잘 보이는데요. 정상적인 다리의 정렬 상태는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발목을 지나면서 약간 뒤꿈치가 5도 정도 바깥쪽으로 정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두 발로 섰을 때 안정적으로 서 있게 되는 건데요. 이분은 발목을 지나면서 뒤꿈치가 많이 안쪽으로 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모양을 후족부 내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심축이 안으로 쏠리게 되고 발은 쉽게 접질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쪼그려 앉기 잘 되시나요? 쪼그려 앉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상태로 부드럽게 쪼그려 앉기가 되시는지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동적으로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뒤로 넘어가려고 한다면 좀 심한 편이고요. 억지로 하면 되기는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좀 힘을 써야 된다면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건이 좀 뻣뻣하거나 좀 짧아져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아리가 뻣뻣하거나 짧으면 발목이 충분히 뒤로 젖혀지지 않기 때문에 걸을 때 발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염,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 굳은살과 같은 여러 가지 발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종아리와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병원비를 많이 아끼시는 비결이니까 혹시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꼭 얘기해 주세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만져볼게요. 이렇게 발을 제가 이렇게 해보면 여기가 지금 쑥쑥 들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보이세요? 네네. 네, 여기가 쑥쑥 들어가죠. 그리고 발이 덜그덕덜그덕 하는 거 느껴지세요? 네. 자, 이렇게 보면 발이 쩍쩍 벌어지고 발목이 꺾이는 게 보여요. 이렇게 이쪽은 이쪽하고 비교하면 네. 오른쪽은 좀 덜렁거리는 게 좀 덜하거든요. 네. 괜찮은데 이쪽은 왼쪽이 많이 덜그덕덜그덕 하죠. 네. 네. 이거는 아마 이쪽에 인대가 잘 잡아주지 못해서 이게 지금 좀 빠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 영상 검사는 엑스레이, 초음파, CT, MRI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비싸다고 무조건 더 좋은 검사는 아니고요. 검사마다 목적과 볼 수 있는 것들이 다릅니다. 우선 발의 골격 구조, 그러니까 뼈의 모양과 정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시행하는데요. 발 엑스레이를 찍을 때는 체중을 딛고 선 상태에서 촬영을 해야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이분은 발의 아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아치가 원래 정상적으로 이게 정상 아치라고 반듯한 발이라고 하고 이렇게 아치가 낮은 걸 우리가 평발이라고 하고 반대로 아치가 이렇게 높은 걸 요족이라 그래요. 오목발이라고 네. 하는데 자 보시면 아치가 높다 그래서 발이 그냥 이렇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네. 이 안쪽이 이렇게 들려요. 자 안쪽이 자, 여기서 보시면 안쪽이 이렇게 들리면서 뒤꿈치가 안으로 돌아 들어오고 네. 앞꿈치는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요. 네. 그래서 발이 쉽게 넘어가기 쉬운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발 신으실 때도 너무 꽉 조이는 신발 구두 같은 거 신으면 발등이 네. 좀 아프실 거고. 네, 맞아요. 이건 스트레스 방사선 촬영이라는 건데요. 기계를 이용해서 일정한 힘으로 발목을 꺾었을 때 얼마나 꺾이는지 그 정도를 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인대가 튼튼하다면 잘 안 꺾이고 인대가 느슨하거나 너덜너덜하면 관절이 많이 꺾이겠죠. 엑스레이에서 인대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관절이 벌어지는 정도로 인대의 기능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검사를 할 때는 긴장하거나 힘을 주면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긴장을 풀고 힘을 완전히 뺀 상태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좀 전에 기계로 이렇게 꺾어가면서 찍은 스트레스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동일한 힘으로 양쪽 발목을 이렇게 꺾으면서 촬영한 거예요. 이 인대의 기능을 보기 위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 위쪽 관절면하고 아래쪽 관절면이 이 오른쪽인데 오른쪽의 경우는 이게 나란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네. 근데 왼쪽을 보시면 어때요? 삐뚤어요. 네, 이게 바깥쪽이 이렇게 확 벌어지는 게 보이죠. 네. 이 위하고 아래 관절면이 평행하지 못하고 바깥쪽이 쫙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바깥쪽에 인대가 잘 튼튼하게 잡아주고 있으면 제 기능을 하고 있으면 이게 벌어지질 않거든요. 근데 그 인대가 잡아주지 못하니까 왼쪽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삘 수 있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요 벌어진 각도를 재는데요. 네. 지금 오른쪽의 경우는 2.5도가 나오거든요. 네. 정상적으로 한 3도 내지는 5도 미만 벌어지는 게 정상이고 네. 그에 비해서 지금 왼쪽은 14도 정도가 쫙 벌어지고 있어요. 네. 네. 자, 이 사진은 우리가 발을 앞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네. 발이 볼록하고 오목한 게 원래 이렇게 아구가 잘 맞아야 돼요. 네. 근데 인대가 튼튼하면 이게 앞으로 잡아당겨도 발이 앞으로 나오지 않는데 지금 오른쪽은 비교적 괜찮은데 네. 왼쪽은 보면 앞으로 쭉 빠지는 게 보이죠. 네. 오목하고 볼록한 게 맞지 않고 앞으로 쑥 나오는 거예요. 네. 인대가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이 앞으로 빠지는 거예요. 네. 인대 상태를 보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분의 경우는 인대가 많이 손상되어서 정상적으로는 짱짱하게 보여야 할 인대가 좀 너덜너덜하게 늘어나 있는 모습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인대가 이렇게 늘어나 있으니까 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길 가다가도 쉽게 삐끗삐끗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검사한 걸 제가 싹 다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진단은 크게 3가지.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 발목 불안정성이고요. 우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 그 원인부터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런 병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종아리 아킬레스건 뻣뻣함, 요족 후족부 내반증, 또 발코어 근육 약화, 이 3가지는 3가지 진단 모두에 공통적으로 기여하는 원인입니다. 추가적으로 발바닥의 스트레칭 부족은 족저근막염의 원인이고요. 발목 불안정성은 오래된 발목인대 파열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겠죠. 우선 발바닥이 뻣뻣한 건 발바닥 스트레칭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은데요. 제 영상 중에 족저근막염 편을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종아리 아킬레스건이 뻣뻣한 경우는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서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게 여러 가지 발질환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요. 제 영상 중에 아킬레스건염 편을 보시면 좋은 운동 방법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족과 후족부 내반증은 우선 맞춤형 깔창으로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발 코어 근육의 약화는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부분은 병원에 가도 바쁘니까 잘 설명 듣기가 어렵습니다. 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잔 근육들을 내재근이라고 하고 코어 근육이라고도 하는데요.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에 기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육들은 우리가 별도로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걷는 운동 열심히 한다고 모든 내재근들이 자극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운동 방법은 제 영상 중에 발코어 근육을 강화하라 라는 영상과 무지 외반증 편에 나오는 발가락 벌리기 운동을 보시고 따라하시면 좋습니다. 발목의 불안정성은 발목 강화 운동과 밸런스 운동으로 어느 정도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6개월 이상 꾸준히 했는데도 자주 삐끗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네. 파이팅! 파이팅! 네, 이번 영상에서는 발바닥이 아프고 발 뒤꿈치가 아프고 또 종아리가 땡기고 또 발목을 자주 삐끗삐끗 한다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지고 오신 환자분을 진료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아마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스트레칭하고 근육 강화 운동하고 또 밸런스 트레이닝 운동 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한번 꾸준히 해보셔서 여러분 모두 발 편한 세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